팀 정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예상할 때 첫 주에 숙제가 있으면 보통 참여율이 50%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첫 주에 나왔던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고요. 여러분의 도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또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 숙제를 못하면 계속 숙제가 밀리고 결국 이제 숙제를 하나도 못하고 책을 못 만들게 되는, 첫 번째 주에 숙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행히 2주의 시간이 있어서 출판 계획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8명이 제출해 주셨어요. 출판 계획서 내신 분, 예, 안 내신 분, 예, 출판 계획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 예, 지난주 수업 시간에 출판 계획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FT 클럽에 보면은 동영상과 출판 계획서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용해서 다음 주에 꼭 출판 계획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디자인 CS5 아직 설치 안 되신 분, 네, 몇 분 계신데요. 지금 CD가 돌고 있으니까 CD 안에 보면은 설치 파일이 들어있고요. CD에서 바로 설치하지 마시고 그거를 노트북으로 복사해가지고 거기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 12시 반쯤 되면 우리가 실습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지금 CD가 돌고 있으니까 설치를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출판 나만의 책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2주차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예, 지난주 동영상 보고 오셨어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지난주 거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예. 자,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출판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책 만들러 오신 분이죠? 예, 책 만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책을 만들까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책의 제목은 뭔가, 그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이 책을 왜 만드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건지, 아니면 나의 동료나 가족들한테 나눠줄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위대한 문화를 소개할 건지, 아니면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한 그 모든 것들을 이 32페이지에 한 권의 이야기처럼 쭉 담을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차 평범한 직장인, 아니면 주말마다 사진 찍는 아마추어 작가, 아니면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몇 번씩 여행하는 여행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책이 32페이지로 된 건 물론 흔하지 않겠지만 이것과 비슷한 책이 혹시 서점에 나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올레길 걷기 여행, 아니면 서울 근교 여행,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쓰신다면은 그것과 비슷한 책이 서점에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서점을 가셔서 최근에는 어떤 책, 내가 쓰려는 책 분야에 비슷한 경쟁자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는 게 굉장히 좋고요. 온라인 서점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접 오프라인 서점, 가까운 교보문고나 이런 매장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내가 쓰려는 책과 비슷한 책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한번 느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지도 한번 보고 이게 몇 페이지로 돼 있고 풀컬러인지 아니면 흑백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내가 이 책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면 과연 이걸 누가 읽을지, 이게 나의 친구들이 읽을지 아니면은 가족들이 읽을지 그냥 나 혼자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지 이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만들지, 내가 그동안 찍은 사진이 한 1000장 된다 그러면은 32페이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럴 땐 한 2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똑딱이 포토그래퍼다라는 이 친구는 책을 폈는데 거의 290페이지 책입니다. 그럼 사진도 거의 300장에서 500장 정도 들어가는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세부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직장 생활 10년을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입사 이후 몇 년도에 뭐 했고 2004년, 2005년, 2006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어떤 여행기다라고 하면은 제주도 여행, 강원도 여행, 부산 쪽 여행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세부 목차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지 오늘 나가는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세부 목차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 내 책은 책이긴 책인데 처음부터 다 끝까지 손으로 쓸 거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손글씨예요. 끝까지. 뭐 이렇게 만화책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간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상당 부분이 손으로 쓴 글씨체로 돼 있고 심지어는 목차도 예술가처럼 창조적으로 살아보기라는 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작가인데 목차도 전부 다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외국 분입니다. 이분이 캐리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이 한글을 쓴 건 아니고 한글 손글씨만 전문적으로 써주신 분이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손글씨가 약하다 그러면은 임소희 라라 이분에게 돈을 좀 많이 주고 이게 200페이지인데 200페이지 손으로 쓰면은 페이지당 얼마 주면 되겠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인디자인으로 쓰면 되고요. 이렇게 몇 가지 특징들 이 책 잠시 뒤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출판 계획서를 이번 주에 못했다면은 다음 주에 꼭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낼 때 큰 방향을 한 가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내 책이 읽는 책이냐 보는 책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읽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그림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 돼 있는 인문학적 서적들이 이렇게 읽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책이 보는 책이다. 보는 책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림책, 그림책, 만화책. 내가 사진을 잘 찍고 만화를 그린다, 아니면 일러스트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글자가 많이 필요 없이 사진 위주로 넣고 글자를 조금 넣든지 양쪽에 다 사진을 넣고 글자를 조금 넣든지 아니면은 한 페이지에는 사진, 한 페이지는 글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는 사진, 한 페이지는 글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의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분들은 어떤 책을 만들지 잠깐 한번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혹시 자기가 만들 책은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셨어요? 그렇죠. 됐어 그럼. 그래서 안 낸 거죠. 자기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낸 분이고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연도별 그 목차를 잘 뽑아주신 우리 만두부인 싸이 다이어리를 만드실 만두부인 잠깐 앞으로 모셔가지고요. 어떤 책을 낼지 한번 3분 안에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게 줄이 짧아서요. 나오셔야 돼요. 줄이 짧아. 짧아. 나오셔요. 자기가 어떤 책을 만들 건지 다른 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기 그 싸이 다이어리를 제가 2004년부터 썼는데요. 온라인으로만 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좀 뽑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게 제 인생의 황금기 30대를 정리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 제작 부스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한 저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나누는 얘기한테 주고요.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출판 계획서를 보면요, 이 책이 당장 나올 수 있는 책인지 없는지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검색 프론트 개발팀 김민수님, 이 책은 거의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무슨 책을 만들 건지 본인의 출판 계획서를 보면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그 DSLR을 소고도 쉽게 찍을 수 있게 32시간만 투자하면은 나만의 스타일리시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컨셉으로 숫자 강좌를 한번 책으로 펴볼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32시간만 하면 꺼버렸네. 32시간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그 독창적인 거. 다른 사람은 다 2부, 1부, 그 다음에 기껏해 10부인데 여기 최대 제작 부스 40부가 나왔습니다.
어느 공대생의 삐딱한 세상 바라보기. 종민대리님,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책도 굉장히 지금 그 목차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책인지. 동종서적 분석도 있어요. 런던 통신이라는 책과 유사한 책으로. 예. 저는 이비지 개발팀에 있는 이동민 대리라고 하고요. 제가 이 제작 보스 때문에 지금 잠깐 소개됐는데 이거 뭐 나눠줄 사람이 딱히 많은 건 아니고 좀 책장에 꼽아놓으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좀 재력이 좀 돼서 예. 30부. 예. 그래서 뭐 다른 그 동종서적 분석은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가 쓰려고 했던 방식하고 되게 비슷해서요. 이것도 뭐 딱히 주제가 잡힌 건 아니고 이제 이 저자가 런던에 살았던 기간 동안 이제 그 자기가 일종의 뭐 자기 스스로한테 쓰는 그런 편지 형식으로 쭉 써놓은 거를 시간 순으로 이제 각 글마다 조그만 제목이 달려 있고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서 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블로그에 있는 글을 좀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동종서적 분석의 그 책을 썼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하나 주세요. 40개 만들면. 네, 예. 그렇게 살펴봤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예, 다음 주까지 이 출판 계획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책을 냈다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책이 32페이지나 기타 페이지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어떻게 만들지를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그 제작 사양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고요. 종이,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출력할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묶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최근에는 이 종이 크기를 판형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점에 가봤더니 책들의 크기가 다 달라요. 아주 예전에는 비교적 이렇게 딱 정해진 규격의 책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판형이라든지, 그래서 국판형을 찍을 수 있는 커다란 전지를 국전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16등분을 딱 하면은 150mm, 210mm 이렇게 가로 세로 나오는데, 보통 단행본, 소설, 에세이 뭐 이렇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보던 그런 소설책이나 짧은 그런 책들이 이 보통 국전지를 가지고 잘라서 만들고 국판형으로 나옵니다. 비교적 작은 그런 단행본이나 에세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륙전지라고 하는 거를 이게 보면 잘라서 만들면은 그게 나오는 게 사륙배판형이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전문서적이나 학습서처럼 비교적 좀 이렇게 큰 책들 있죠. 서점에 가면 이렇게 컴퓨터 관련 책들, 이런 책들은 조금 그림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큰 종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학습서나 전문서적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책이 뭔가 아기자기하고 말랑말랑하고 뭐 그런 책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크면은 징그러워요, 책이. 정말로 책이 징그러워요. 이거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예술가처럼 창조적으로 살아보기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에 보면은 더 작습니다. 게다가 링 바인딩 돼 있어요. 수학의 정석 자른 것도 아닌데 링 바인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얘는 느낌 자체가 말랑말랑하고 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만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징그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책이 자신의 그런 과거를 갖다가 말랑말랑하게 회상한다라고 하면은 판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나는 용기 있게 정사각형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표준 판형이 아니에요. 정사각형에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직사각형인데 다른 것들과 좀 다르죠. 우리의 윤리경영 가이드는 윤리경영에 따라서 아주 딱 맞게 훌륭하게 만들어진 가이드예요. 이거 굉장히 훌륭해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없습니다. 그래서 풀컬러로 되어 있고요. 종이도 매우 훌륭한 종이를 쓴 훌륭한 회사의 가이드입니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책의 성격이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배판을 쓸지, 나는 사진을 그냥 전면에 쫙 깔고 싶어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A4지 전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A4를 쫙 펴가지고 그 전체를 갖다가 다 사진으로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제가 몰스킨에 그린 그림을 펴가지고 그 중간에 다
하나로 출력해버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경우죠. 힘들게 그렸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가운데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의 종류. 자, 그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1번 4가지, 2번 10가지, 3번 더 많다. 3번.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의 종류는 5,000가지입니다. 5,000가지로 볼 수 있는 곳을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를 많이 써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복사지라고도 하고 모조지라고 하는 그런 백상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이게 비교적 인기가 있는 이유는 싸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면서 싸기는 한데 출력을 하면은 그 색상들이나 이런 게 텁텁해요. 맑고 투명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좀 찌뿌둥한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이거 해서 하면 되고요. 근데 난 하나만 만든다, 2개만 만든다, 그러면 최고급 쓰세요. 보통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3배, 5배, 10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이탈리아산 명품 종이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딱 2개만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백색, 미색, 어느 거 하얀 거, 어느 거 약간 이렇게 눈에 편한 약간 누리끼리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월간지, 여성지 잡지 있죠? 그거 보면은 굉장히 얇으면서 반짝반짝하면서 그런 종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스노우 화이트, 아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잡지에 쓰는 건 일단 잡지는 핵심이 예쁘게 보여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광고 페이지들 보면 되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반사가 심해가지고 글을 읽을 때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사진 위주의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책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스노우 화이트나 아트지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책은 나의 그 어두운 시절을 나타내는 그런 음울한 책이야 라고 하면 만화지를 쓰시면 돼요. 누런 종이 있거든요.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화지를 쓰면은 그 복고풍의 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손그림을 가지고 복고풍 책을 만들겠다 싶으면은 만화지를 쓰셔야 되고, 내 그림은 색연필을 가지고 화사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제일 아래쪽에 이매진 앙상블 랑데뷰, 이름 어려울수록 비싸요. 네. 그래서 이런 이름 어려운 애들은 대부분 수입지고요. 비쌉니다. 이름이 어려우면. 그리고 비쌀수록 발색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찍은 사진을 책으로 만들어낼 때는 수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싼 종이 써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그 배포해야 될 수량이 뭐 1000부, 2000부다라고 하면은 그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이 그때는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렴한 종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지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종이가 있는데 반 누보라는 그 수입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겨우 모조지의 3배밖에 가격 차이가 안 나고 그 와중에 질감이 굉장히 좋고 색상 제형이 뛰어나요. 그래서 수입지를 써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이 반누보나 아래쪽에 나오는 이매진 앙상블 랑데뷰 뭐 이렇게 어려운 이름, 유럽 쪽에서 온 것 같죠, 느낌이. 이런 애들 쓰시면 됩니다. 가격은 달라요. 그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부 찍을 때 사는 종이랑 1000부 찍을 때 사는 종이랑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매우 이렇게 변동적인 게 여러분이 몇 부를 찍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 찍으면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부 찍으면 800원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차이가 있고요. 두성 페이퍼 갤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홍대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요, 5,000 종류의 종이가 전시돼 있고 직접 보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바로 찍어낼 수 있어요. 한쪽 구석에 그 출력에서부터 제체까지 바인딩이라고 하죠. 링 바인딩, 떡제본, 뭐 양장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 코너가 구석에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날 때 마포구 상수동이면 홍대 근처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셔서 어떤 종이들이 있는지, 맨날 여러분이 제일 맨날 보는 건 어떤 종이죠? A4지만 보고 살죠. 우리가 맨날 보는 A4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이가 있고, 신기한 게요, 내용이 똑같은데 종이를 다르게 찍잖아요. 다른 책처럼 느껴져요. 똑같은 내용을 만화지에다 찍으면 허접하게 느껴지는데 최고급 아트지로 찍잖아요. 그럼 나의 책이 아트가 되는 게 다 종이 탓입니다. 그래서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고 판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 전달을 하는 책인지 아니면 자기의 추억이나 어떤 말랑말랑한 느낌을 전달하는 책인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성 페이퍼 갤러리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전시도 여기서 매달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인쇄. 우리는 맨날 그 레이저 프린터나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데 이게 한 부 찍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1000부를 찍을 때 그 4도 옵셋 인쇄라고 합니다. 4개의 커다란 판을 만들어서 그 4번 지나가면서 그 인쇄가 되는 그 4도 옵셋 인쇄 같은 경우에는 판형을 4개를 만들어서 아래쪽에 보이는 그 망점이라고 하는데요.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망점 필터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망점을 이용해 가지고 4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그 풀컬러를 인쇄합니다. 시아는 하늘색이고요. 마제타는 이게 핑크인가? 분홍, 그 다음에 옐로우는 노란색인데 이 3가지를 섞으면은 검은색이 안 돼서 검은색을 나타낼 때는 따로 블랙을 한 번 더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색상을 나타낼 때 RGB라고 하죠. 레드, 그린, 블루 가지고 이렇게 색상을 만들어내는데 컴퓨터는 주로 RGB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인쇄로 갈 때는 CMYK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4가지 색 잉크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내가 만드는 책이 난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싶어. 그래서 표지에다가 이렇게 금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금색 인쇄를 하면 돼요. 돈 더 내주면 금색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예. 돈만 갖고 오면 돼요. 은색, 형광색 이런 거 다 돈만 가지고 오면 다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별색 인쇄는 금색, 은색, 형광색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4도 옵셋 인쇄를 하는 이유는 1000부, 2000부를 엄청나게 빨리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프린터 가지고 1000부, 2000부 찍으면 아마 그 밤새고 한 2박 3일 걸리고 혼날 거예요. 회사에서 2, 3000부 찍으면 혼나는데 여기 인쇄소에서 맡기면은 1000부도 뭐 한두 시간 안에 금방 번개처럼. 혹시 윤전기라고 신문 찍어내는 기계 뉴스에서 보셨어요? 1초에도 막 수십 장씩 찍어내죠. 예, 그런 인쇄기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한 부 찍는다? 그러면은 몰래 이렇게 컬러 프린터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본. 제본이라고 하는 거는 낱장 종이를 묶어서 책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일 흔한 거 떡제본. 떡을 발라서 떡제본이 아니고요. 등에다가 본드를 바르면 그게 그 떡진다고 하죠. 머리 안 감으면 떡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본드가 책 등에 묻어있는 그런 형태의 제본을 떡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행본 제작할 때 많이 쓰이고요. 뭐 이런 책들은 대부분 다 떡제본이에요. 딱 펴서 180도로 안 펴지면서 애가 왠지 그 반항을 한다 그러면 이게 떡제본입니다. 이런 애들을 갖다 180도로 딱 피면은 애가 윽 하면서 이렇게 딱 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씻지 못할 상처가 이렇게 남은 게 떡제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책 등에 본드를 바르고 표지를 싸서 만드는 제본 방식입니다. 싸요. 예, 그래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양장. 지난번에 요거 보셨어요? 예, 요 그 노트인데 양장은 사철 제본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사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실로 꿰맸다는 뜻입니다. 예, 실사자를 써가지고 그 스트링으로 가지고 꿰매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하드커버 혹시 집에 백과사전 있는 분? 백과사전. 요즘에 백과사전 안 사나 보죠? 예, 그래서 다 개몽사가 망했구나. 예. 그 저희 집에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보면은 백과사전은 대대손손 예전에 정말 대대손손 이렇게 물려준 책이라서 표지도 굉장히 두껍고 안에 실로 이렇게 꿰매가지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커버 책들이나 그 다음에 그림책.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도 의외로 이 하드커버 양장으로 된 책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전 같은 경우 두꺼운데도 이게 하나씩 쫙쫙 펴도 안 찢어지는 게 그 사철제본 양장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페이지를 활짝 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는 경우 그 결혼하면 압축 앨범 만들죠. 압축 앨범도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드커버로 양장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중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양면 인쇄를 해가지고 넓게 찍은 다음에 중앙을 갖다가 스테이플러, 전문용어로 호치키스라고 하죠. 그걸 갖다 꼭 찍어가지고 반으로 딱 접고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사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많이 안 쓰는데 일본 잡지 같은 경우에는 막 200페이지 되는 경우도 사철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보셨어요? 예. 패션지나 뭐 만화 관련 잡지, 뭐 프라모델 관련 잡지, 일본 잡지들 보면은 거의 200장씩 되는데 이거 중앙을 갖다가 호치키스를 묶은 다음에 반으로 딱 접어서 커터로 딱 잘라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비교적 적은 페이지에는 많이 사용되고
가끔 보면은 잡지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작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링, 대학교 앞에 가보면 이제 두꺼운 책 갖다 주면 잘라가지고 링 바인딩 해주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링 바인딩, 보통 스프링 제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 보고 놀랐던 게 링 바인딩으로 된 책은 별로 없어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링 바인딩은 달력, 그 다음에 다이어리, 이런 것들은 주로 링 바인딩인데,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링 바인딩을 해놓고 겉을 갖다가 두꺼운 하드커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가처럼 창조적으로 살아보기라는 책은 굉장히 이렇게 특이하게 스프링으로 링 바인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나 다이어리나 달력 같은 것들 많이 링 바인딩을 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드란 뭐냐면요, 이 지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어떻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잘 배열될까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수평수직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요, 글자가 어떤 정해진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색의 사각형이 2개 있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사각형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라는 것이 바로 문서의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MS 워드도 사실은 그리드가 있어요. 다만 네모가 하나 있을 뿐이죠. MS 워드는 네모가 하나인데, 우리가 사용할 이 인디자인은 한 페이지 안에 네모를 수십 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다시 이 인디자인의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행하고 나서 새 문서 만들기 옵션에서 판형을 어떻게 선택할지, 그 다음에 여백을 어떻게 줄지, 여백을 주는 거에 따라서 그리드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단을 1단으로 할지 2단으로 할지 3단으로 할지 그거 다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책에 어떤 시각적인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다 그리드가 이렇게 있어요. 얘도 보면은 그리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글자가 있고 그걸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뒤쪽에 다시 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사용하면요,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페이지는 그리드 없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32페이지가 다 다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300페이지를 만들 때 그리드가 없으면 아마 엄청나게 힘들게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자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드를 지원하는데,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마스터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1단 그리드 하나, 3단 그리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챕터의 제목은 1단으로 놓고 내용은 3단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어서 얘를 템플릿처럼 복사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인디자인의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한 가지죠. 자,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그리드를 볼게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리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1단으로 된 그리드고요. 그 옆에 있는 얘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고 옆에 짤막하게 어떤 설명이 들어가거나 이런 각주나 미주나 이런 주석이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 들어가고 밑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리드고요. 요거 마지막 거 이렇게 보면 어떤 잡지 같은 경우에 외국 잡지 보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제가 편집을 지난번에 책 만들면서 제가 한 것도 3단 그리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3단 그리드를 쓰면서 각각의 단에 글을 다 넣은 게 아니고 그림을 2단으로 걸쳤어요. 그림을 양쪽 끝에 이렇게 3단 중에 2단을 바깥쪽에 2단을 그림을 넣고 글을 넣고 여기 한 단을 가지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그런 조화가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면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2개의 그리드에 그림하고 글을 넣고 안쪽에 있는 이 그리드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림이 많은 경우에 그림을 넣고 내용을 같이 쓰면서 안쪽에 있는 각각 하나의 그리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딱 굉장히 조화롭게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3단 그리드를 놓고 편집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그림이 매우 커가지고
이 페이지 하나를 그림 전체를 채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단 전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작게 넣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바깥쪽에 있는 그리드 2개만 쓰고 각각 안쪽에는 이 한 단의 그리드를 써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보면은 같은 색으로 안 넣고 조금 다르게 파란색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어차피 풀 컬러로 인쇄하기 때문에 만약에 1도 인쇄다, 검정색으로만 인쇄한다라고 하면 설명이 당연히 검정색으로 가겠지만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컬러로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림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르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자, 혹시 제가 4가지 정도의 그리드를 보여드렸는데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말고 나는 정말 특이한 그리드를 써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 이 나남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새로운 편집 디자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한 그리드에 대해서 한 20-30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수십 가지의 그리드가 나와 있으니까 혹시 그리드가 뭔지 어떤 그리드가 있는지 좀 더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서점에 가서 내가 만들려는 책하고 비슷한 책을 하나 골라서 그 책의 그리드를 한번 보면은 대충 얘는 이렇게 편집을 했구나라는 게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리드라고 쳐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샘플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만들려는 책과 비슷한 책을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 이야기가 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인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인디자인 아직 설치 안 되신 분,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지금 CD 어디 있죠? CD를 안에 있는 설치 파일을 복사하고 뒤쪽으로 넘겨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설치가 된 거죠? 실행해 보신 분, 실행하고 났더니 느낌이 오시던가요? 뭘 해야겠다? 느낌이 안 와야 정상인데 딱 보고 어쩌란 말이야 뭐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인디자인 아도비에서 만든 인디자인 CS5 한글 버전을 가지고 간략하게 지금 몇 가지를 일주일 동안 놓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비에서 나온 인디자인 CS5는요 페이지 단위로 작업을 하는 출판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웹에 쓸 수도 있어요. 웹 디자인을 할 때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이 인디자인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스터 페이지와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분량도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만약에 인디자인에 대해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기억하세요. 인디자인은 페이지를 상자 단위로 편집한다는 거예요. 상자. MS 워드에도 상자가 있는데 MS 워드는 상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인디자인은 수십 개의 상자를 한 페이지 안에 넣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상자와 상자를 연결할 수도 있고 상자와 상자를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페이지 안에 어떤 글을 넣거나 그림을 넣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컨텐츠가 상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 안에 상자가 없으면 글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어요.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게 인디자인을 딱 실행시키고 나서 글을 쳤는데 글이 안 쳐지는 거예요. 왜? 상자가 없어서. 인디자인 실행하고 나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더블 클릭을 해도 커서가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자만 만들어 놓고 그 상자 안에 내용을 넣고 상자의 모양을 바꾸는 거. 그게 그리드입니다. 그럼 책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뭐 목차 만들기, 페이지 번호 넣기 이런 건 다 그냥 부수적인 기능이고 인디자인은 상자만 잘 배열하면은 책이 나온다. 상자가 없으면은 그 어느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상자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상자 안에 글을 넣으면 글 상자, 그림을 넣으면 그림 상자, 도형을 넣으면 도형 상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만 넣고 상자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잘 배열하면 돼요. 나머지들은 상자가 잘 조금만 움직여도 잘 그리드에 쩍쩍 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상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도 인디자인을 실행하겠습니다. 표병 놀라기는. 자, 인디자인 실행하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이 이 화면이 나오면은 계속 할게요. 자, 이 화면 나오신 분. 네, 아직 한 5명 더 나와야 돼요. 네. 지금 실행하고 계신 분. 예, 4명. 예. 4명 다 뜨면은 계속 할게요. 네, 아직 설치 못 하신 분은 계속 설치하시고요. 예. 혹시 집에 그 모니터 큰 거 있는 분? 집에 컴퓨터 없는 분? 집에 컴퓨터 다 있어요? 네, 모니터, 자기 집에 있는 그 컴퓨터가 모니터가 15인치 이상이다. 예, 20인치 이상이다. 다 부자군요. 예. 그 출판 편집 프로그램, 이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작은 화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거는 1024, 768 정도인데 이 화면 가지고 편집하려면요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집에 혹시 큰 모니터가 있으면 27인치 정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편집하면은 편집이 저절로 됩니다. 실행하셨어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인디자인 CS5를 실행하면은 화면에 이런 다이얼로그가 떠요. 이거 다 떴나요? 예, 뭐 개중에는 이미 한 번 이상 실행하신 분이 이게 안 뜰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부터 책을 만들 거예요. 책을 만들 건데 여기 새로 만들기 보면은 문서와 책이 있죠. 여기서 책을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책은 백과사전 여러 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하는 곳이 전문적인 출판사인데 책이 하나에 500페이지라서 200페이지, 200페이지, 100페이지 3명의 디자이너가 나눠서 편집한다. 그때 쓰는 게 이 책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문서예요. 예, 우리가 만드는 건 책이 아니고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책은 여러 개의 문서를 다른 사람이 만들 때 쓰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누르면 이런 게 뜰 거예요. 뜨셨어요? 네. 자, 의도 참 좋죠, 우리. 예, 우리의 의도는 책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인쇄와 외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웹 디자인 하시는 분, 그 웹 디자인 하는 분들은 요 웹을 선택하면 밑에 해상도가 화면 해상도 뭐 800, 600, 1024, 768 뭐 이런 걸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거는 인쇄, 책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수. 지금 1로 돼 있죠? 예. 지금 우리는 1로 놓고 시작할 건데요. 여기를 32로 놓잖아요. 그럼 빈 페이지 32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500페이지 만들려면 여기다 500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빈 페이지가 우리가 정한 레이아웃에 맞춰서 자동으로 그 숫자만큼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마주보기. 내가 만드는 게 보고서다. 보고서는 주로 A4지에 뽑고 한 페이지로 돼 있죠. 이렇게 넘기죠. 이렇게 넘기는 보고서다라고 하면은 얘가 필요 없는데 내가 만드는 게 책이다. 모든 책은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번호를 넣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쪽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림에 대해 설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책이기 때문에 페이지 마주보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 수 1이고 지금 시작 번호는 1인데 만약에 500페이지 책을 만드는데 앞에 250페이지는 디자이너 A가 하고 뒤에 250페이지는 디자이너 B가 해요. 그럼 페이지 수는 250인데 페이지 번호는 251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1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스터 텍스트 프레임은 체크를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32페이지 책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32페이지 책의 레이아웃에 맞게 글 상자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글 상자. 그래서 이런 책, 글로만 되어 있는 이런 책들은 전부 글 상자가 자동으로 들어가면 편하겠지만 내가 만드는 책이 32페이지가 전부 똑같은 레이아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얘를 체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글 상자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크기. A4지는 대충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오죠. 맨날 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만들려는 책이 뭐 210에 190, 297이 아니라 뭐 210에 210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넣으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뭐 A4지나 B5 정도로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적당히 마음에 드는
만약에 오늘은 CD 커버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CD 재킷이라고 누르면 120에 120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CD 재킷은 전부 12cm, 12cm의 정사각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CD 안에 쏙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친구한테 주면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방향. 혹시 세로로 글 쓰실 분 계세요? 일본 책들은 세로로 된 게 요즘 나오죠. 예, 근데 우리가 쓸 거는 전부 가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인딩. 세로로 된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넘기는 만화책들 보셨죠? 예, 일본 만화책들. 예, 일본 사람들 아직도 세로로 된 책하고 이 반대로 넘기는 예,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 책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그래서 바인딩은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건 일본 만화책 만들고 싶으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CD 재킷 120, 120 아니면은 뭐 A4나 B5 예, 익숙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련님, 예, 도련과 슬러그가 안 보이는 분은 여기 옵션이 축소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걸 누르면 예, 아마 분명히 일부는 막 지금 속으로 놀랬을 거예요. 나 저거 도련 쓸 데가 없는데 막 예, 옵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놀라지 마시고 예, 저도 그랬어요. 저는 도련과 슬러그 안 나와 선생님한테 제 CS5가 이상해요 얘기했다니까요. 예, 옵션 확장을 누르시면 돼요. 자, 도련과 슬러그 아시는 분. 예, 도련과 슬러그를 아시면 일단 인쇄업에 좀 종사했다는 분입니다. 예, 도련과 슬러그를 설명드릴게요. 자, 도련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인쇄를 하면 보세요. 양쪽 끝이랑 가장자리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대부분 여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는 정말 강렬한 이미지의 페이지를 만들겠어 라고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백이 없는 페이지를 편집하는데 내 의도는 이게 여백에 딱 맞게 이렇게 딱 꽉 차게 넣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한 30장을 뚝 해가지고 반 딱 접은 다음에 여기를 콱 자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잘못 잘려가지고 내 의도와 달리 여기 허옇게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허옇게 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3mm 정도 여유를 가지고 편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사진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처음부터 편집할 때 사실은 얘가 돌연 3mm를 가지면 사진은 이거보다 3mm 더 크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딱 접어서 꽉 잘라도 꽉 차게 나옵니다. 물론 사진이 조금 잘리겠지만 예. 사진이 잘리는 게 좋아요? 허연 거에 나오는 게 좋아요? 그건 선택하세요. 나는 내 사진이 잘리는 건 추워도 용납 못해. 그러면은 돌연 빵으로 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꽉 차게 편집하고 딱 책이 나왔는데 허옇게 잘리면은 예, 예, 기분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기분 그래요. 예, 그게 돌연이고요. 영어로는 블리드라고 합니다. 예, 블리드 피난다는 뜻인가? 아무튼 영어로는 블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출판업계 하면 야 블리드 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돌연을 줬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슬러그는 그 출력을 할 때 일부러 내가 A4 사이즈로 편집했는데 얘가 옆에 여백을 두고 디자이너가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좀 더 밝고 화사하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주는데 그게 슬러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그동안 책 한 8권 정도 썼는데 어느 디자이너도 슬러그에다가 메시지를 안 넣어주고 전부 이렇게 사인펜으로 찍찍찍찍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빠르고 편하니까. 예, 그래서 슬러그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연은 여러분의 이미지가 꽉 차게 출력됐을 때 허옇게 잘리는 걸 막는 게 돌연입니다. 그래서 보통 3mm 정도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레이아웃 격자 대화 상자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 큰일 나요. 이런 거 나와요. 바로 원고지 모드로 가기 때문에 바로 취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거 누르면 큰일 나요. 이거 누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백 단. 이게 그리드를 정해주는 놈이에요. 자, 여백 단을 누르면 뒤쪽에 미리 보기가 되면서 위쪽 여백, 아래쪽 여백,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이 전부 2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쇠고랑이 있어요. 예, 이게 쇠고랑이 채워져 있으면 쇠사슬인가? 예, 이게 채워져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동일하게 조정이 돼요. 예,
4번 클릭할 걸 친절하게 해놓은 거고, 나는 좀 특이한 사람이야. 위쪽만 여백을 넘게 주겠어. 이렇게 하면은 쇠사슬을 풀고 위쪽만 여백을 넓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다시 쇠고랑을 하면 전부 똑같은 여백으로 되고요. 자, 20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바로 컬럼을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는데 2로 하면은 열이 2개짜리 그리드가 만들어지고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그리드가 3개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각 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간격이에요. 이걸 넓게 하면은 열과 열이 늘어나고 좁게 하면은 열과 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개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몇 개나 될까? 나처럼 사이코는 한 15개도 되네.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 만들 때 한 20개로 했어요. 이렇게 썼잖아. 훈민정음 안 보셨어요? 그래서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은 3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그 브로마이드나 팜플릿 같은 경우에 4개, 5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한 2개 정도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좀 특이하게 글을 세로로 쓰고 싶어. 그러면 세로로 하시면 돼요. 대부분 근데 가로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아웃, 조정, 사용, 이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냅두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만드세요. 다 만들었나? 다 만들었나? 다 만드셨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만드신 분. 훌륭한데. 자, 중요한 거 이제부터예요. 제가 아까 그 인디자인이 뭘 가지고 문서를 편집한다고 그랬죠? 상자를 가지고 편집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왼쪽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문자 도구를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네모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네모를 만드는데 친절하게 근처에 가면 딱 붙어요. 자, 네모를 만들었는데 나는 이게 그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서 꽉 차야 돼 라고 하면은, 그리고 계속 꽉 차게 하세요. 이렇게. 자, 네모를 하나 만드세요. 자, 재밌는 거 이제부터예요. 네모 만드셨어요? 자, 네모 그 끄트머리에 보면은 하얀색 사각형들이 보이는데 보이세요? 안 보여요? 이걸 가지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네? 뭐가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네. 이 상태에서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죠?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는 안 보이고요. 요거 선택 도구로 나가든지 ESC를 하면은 요게 그 핸들들이 보입니다. 자, 위아래로 만들 수 있고 좌우로도 좁힐 수 있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신기하네. 이런 건 처음 봐요? 하긴 워드에서는 이게 안 돼. 워드에서는 맨날 위아래 여백만 조절했잖아요. 그죠? 워드 안 쓰나? 자, 그 다음에 이 근처에 가면 신기하게 해야겠다. 자, 이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뭔가 회전될 것 같은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디자인 편집할 때는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지금 이거 편집을 하는 건지 네모로 조절하는 건지 커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렇게 가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은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잡지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사각형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다시 회전할 수도 있고요. 친절하게 각도도 보여줘요. 나는 회전하면서 이게 몇 도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12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왠지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노란색이 있습니다. 얘를 꾹 누르고 한번 누르면 사각형이 구석에 생겨요.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을 잡고 위아래로 누르면 소용없습니다. 좌우로 눌러야 돼요. 좌우로 눌러야 돼요. 제가 이거 가지고 위아래로 누르다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요? 이상해! 안 돼! 근데 알고 봤더니 좌우로 누르는 거였어요. 좌우로. 됐죠?
이렇게 하면은 동그랗게 글을 채울 수 있겠죠. 나의 글은 감성적이고 말랑말랑해 하면 동그라미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되게 신기하다. 사실 이게 전부예요. 거의 인디자인의 50%를 오르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마음이 각진 사람이야 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다시 가면 돼요. 됐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이 안에 글자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글자를 500개 넣으세요. 중요한 거 있다. 자, 글자를 쳤는데 글자가 안 나오고 회색이 나와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 계세요? 화면 해상도가 800, 600 정도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회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화면 해상도, 그러니까 줌 하는 방법은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눌러보세요. 잘 돼요? 예. 상자 놓고 컨트롤 더하기 빼기 누르는 게 편집의 절반입니다.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잘 되죠? 잘못해서 컨트롤 더하기를 너무 많이 눌렀어. 컨트롤 0. 됐어요?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컨트롤 0. 됐죠?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네모 상자 안에 글자를 500개 넣으세요. 자, 시간은 1분 드릴게요.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그걸 고민하고 그래. 자, 어디까지 복사하냐면은 오른쪽 아래에 이상한 빨간 더하기가 생길 때까지 복사하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빨간 더하기 안 생긴 분. 다 생겼어요? 오른쪽 아래에 빨간 더하기 생겼어요? 예, 요거 빨간 더하기 있어요? 네, 자, 건들면 안 돼. 지금 건들면 큰일 나요. 자, 빨간 더하기 건들지 마시고, 자, 다시 요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밑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만드세요. 빨간 더하기 있는 상태에 돼요. 네,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만드세요. 뭐 나는 그 아래 안 만들 거야, 오른쪽에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오른쪽에 만드세요. 아니 뭐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글자가 되게 많죠? 근데 많이 친 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 안 보이죠? 그럴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글자가 이쪽에 흘러 넘치게 할 겁니다. 자, 일단 커서가 지금 그 선택 도구로 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커서를 자, 여기 빨간 사각형을 가서 얘를 한번 꾹 눌러요. 그럼 뭔가 이상한 애가 커서 옆에 붙어야 돼요. 붙었어요? 그럼 여기 빈 상자에 가서 꾹 눌러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인디자인이. 이게 전부예요. 네. 자, 지금부터 3분 드릴 테니까 상자 5개 만들어서 5개를 다 글로 채우세요. 재밌어요? 네. 이게 전부인데 이걸 학원 가서 배운다니까? 꼭 500자 아니어도 돼요. 2000자, 3000자도 돼요. 세고 있었어요? 500자를? 네. 잘 돼요? 네, 되게 돼. 네. 상자 5개 만드세요. 자, 상자를, 네.
되는데요? 네. 상자를 5개 만들어서 글로 연결하세요. 왠지 벌써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이제 그림만 넣으면 돼, 이제. 이 뒤쪽 상자의 앞쪽을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얘가 앞에 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쪽에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맹룡도 똑같이 잘 되죠? 네. 그 참고로 그 워드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상자가 여러 개 있으면 되게 불안해해요. 특히 상자가 여러 개 있는데 줄이 안 맞으면은 막 견디질 못해요. 워드를 쓰던 사람들은. 왜냐면 워드는 상자가 하나예요. 네. 네. 빨간 상자가 저는 이제 안 보이고요. 얘가 보여서 놓으면 네. 이 된다는 거죠? 상자체로 복사가지고 빨간 상자가 없어요. 아, 그 상자채로 복사하면은 똑같은 글이 들어가 있는 2개의 상자가 생기는 거고요. 비어 있는 상자를 만들어서 연결하면은 이 뒤에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상자를 만들고 여러 개의 상자 크기를 다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아,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2번째 페이지에선 3단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그리드가 2단 그리드만 가지고 한 페이지를 만든 건데,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 때는 저거 하나만 쓰면 심심하잖아요. 어떤 거는 그리드가 없는 걸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5개 장이면은 각 장은 중간에 뭔가 좀 임팩트 있게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5개만 따로 레이아웃을 만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네. 아, 참고로 이 인디자인에서 그리드는요, 이렇게 보조선만 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게 거기 선이 거 있는 거지 거기에 맞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저 그리드를 다 끄고 작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드가 있으면 반드시 저 그리드를 지켜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정도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기능은 페이지에 넣고 싶은 이거를 쭉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제일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을 다 만들고 있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텍스트를 빨리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게, 텍스트 있으면 끝나죠. 32개 자동으로 만들고 때려 넣고 그림 조금 넣으면 끝나요. 네, 맞아요. 여백이 두 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백을 없애려면 여기까지 다 채우는 거죠. 여백이 뭐예요? 여백을 가이드라인 가운데 글상자 잘 만들어지나요? 네. 그 일단 거기까지 연습을 하시고 재밌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연결되면은 예, 나중에 32페이지 만들 때도요. 예를 들어서 5개의 장으로 돼 있다. 그럼 각 장을 갖다가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서 쭉 이으면은 책이 됩니다. 예. 자, 세문서 만들기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백 및 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글상자 넣기, 연결하기, 확대 축소하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상자에 그림 넣기는 너무 재밌어서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예, 아마 오고 싶어서 미칠 거예요. 예.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예. 뒤에 시계 보세요. 1시 4분이에요. 네모 하나 넣는데 1시 4분이에요. 자,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요. 책은요, 보고서와 달리 32페이지면은 이 32페이지가 표지부터 제일 뒤에 뒷표지까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내가 이 어떤 특정 이미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나오기 앞쪽이나 뒤쪽은 조금 이렇게 힘을 좀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읽는 사람 되게 힘들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펙타클하면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렇게 그 어떤 운율이나 리듬감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굉장히 내 일생 일대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앞쪽이나 뒤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조금 톤을 죽여서 흑백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림의 크기를 조금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애를 이렇게 보조할 수 있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설명드린 그 브리드, 이 그림을 갖다가 여백을 안 주고 꽉 채우냐 아니면 여백을 주냐, 크기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개의 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리듬감을 가지고 이 페이지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가 흘러가는 걸 정렬해 놓은 게 바로 쪽 배열표라고 하는 애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업을 할 때도 32페이지를 이렇게 쪽 배열표를 가지고 미리 한번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쪽 배열표를 만들면 이게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32페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만들어 보면은 의외로 페이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굵게 돼 있는 건 이게 그 앞뒤 커버거든요. 커버 빼고 목차 빼고 뭐하고 맨 뒤에 고마우신 분들을 넣고 하면 실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일단 그 출판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거기 보면 그 목차에 따라서 이제 32페이지를 어떻게 배열할지 이걸 만들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네모나게 돼서 X로 되어 있는 게 망친 게 아니고 여기다 그림을 넣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모가 되어 있고 X가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그림을 넣어야지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뒤에 보면은 박스가 32개 많이 있죠. 여기는 고마운 사람 얼굴 32개를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멋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자, 여러분들이 만든 출판 계획서에 따라서 32페이지 쪽 배열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주말에 쉬지 마시고 이거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태도 너무 좋았어요. 시간 잘 가죠? 예. 요거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쪽 배열표를 만들면 되고,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전부 오늘 중으로 우리 FT 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